아니 그 저널에 이미 나온 논문에 비해서 내가 쓴 논문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내 논문은 전혀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구하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과학한동 네버보 동더러동동 동마입니다. 이 논문을 냈을 때 리뷰 없이 에디터 리젝트 되는 경우가 있죠. 정말 그럴 때는 뭐 이유를 모르니까 조금 평정심을 찾은 후에 뭐 조금 운이 안 좋았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조금 낮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에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를 알고 떨어지는 거면 그나마 좀 나은데 어떠한 리뷰 코멘트 없이 다이렉트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리젝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그 저널에 이미 나온 논문에 비해서 내가 쓴 논문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내 논문은 전혀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에디터 리젝을 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내가 쓴 논문의 레벨이 도전한 저널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그동안 막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거야, 계획을 세우고 밤을 새워서 막 실험을 해서 막 논문을 막 쓰고 와 이거는 찢었다 이렇게 내는 경우인데도 에디터 리젝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혹시 이 논문의 레벨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다면 좀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에디터 리젝을 피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 제가 논문을 최종적으로 내기 전에 하는 한 가지 스텝을 공유하려고 해요. 일단 논문을 다 쓰고 제출하기 직전에 머리를 좀 다 비우고, 예를 들면 영화를 한 편 본다거나 재밌는 예능을 한 편 봐서 머리를 좀 리프레시를 해서 머리를 좀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논문을 쭉 읽으면서 뭔가 흥미를 일으킬 만한 문장, 뭔가 강조할 만한 단어들을 넣는 거예요. 특히 제목이나 커버레터, 인트로덕션, 초록 이쪽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논문, 아무래도 논문 쓰는 거는 1차적으로 내가 한 연구를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가 그동안 한 연구를 소개를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 내 논문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 보는 게 제목이겠고, 그 다음에 초록, 인트로덕션 이렇게 보겠죠. 이런 글에 흥미를 끌만한 요소, 어떤 핵심을 담고 있는 어떤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게 읽혀지지가 않겠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감독이 관객 멱살 잡고 끌고 간다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정말 거기에 몰입을 해서 끝까지 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것처럼 논문도 어떤 흥미를 끌만한 요소, 강력한 논리의 흐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게 있어야 에디터 입장에서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야 조금 리뷰어한테 넘길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문을 소개하는 이런 글들에 독자가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딱 잡아가지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쓴 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불필요한 정보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수정하기 전 초록과 수정하고 난 후에 초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분야의 초록들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하고 있는 재료과학 위주로 한번 써봤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런 물질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이 물질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분석들은 이렇게 만든 물질이 잘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물질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구조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특성 평가를 했는데 다른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특성을 보여줬어요. 이런 좋은 특성은 그들의 어떤 높은 특성으로 인해 나타났어요. 여기서 최초로 어떤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반응을 이런 방법과 결합을 했어요. 이 방법은 전형적으로 이런 물질을 만들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이런 전례 없는 그런 결과는 이 물질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된 어떤 방법과 직접적으로 콜레이트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을 사용한 기존 방법과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 물질은 광범위하게 분석이 되었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 샘플의 표면이 화학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에 접목한 이 반응은 이러이러한 영역에 굉장히 제너럴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수정하기 전 거를 보면 그냥 내가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냥 정확하게 그냥 묘사만 했을 뿐이죠.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좀 빠졌어요. 결과가 충분히 제시되지도 않았고 왜 많은 독자들이 이 논문을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어떤 좀 디테일이 빠져 있었죠. 어떤 검토나 리뷰 없이 바로 리젝된 게 맞았어요. 이 저널에 실리는 논문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기술, 지식, 이런 소사이어티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얼마나 최첨단의 기술인지가 명확하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전달만 치중했던 그 초록은 조금 아주 힘들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제목이나 인트로덕션, 커버레터 이런 데에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져야 되고요. 사실 이런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보여주질 않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 보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하물며 저널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이 분야를 관심 있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더 제너럴하게,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보통 대학원 초반에는 선배나 교수님들이 정해준 주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과제의 데드라인에 맞춰서 실험하고 데이터 뽑고 분석하고 하느라고 이런 연구의 모티베이션, 연구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자칫 놓치기가 쉽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차츰차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 실험이 무엇이 새로운 건지, 왜 중요한 건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티베이션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밤새서 실험하고 논문 쓰고 힘들고 지쳐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도 좀 좋아야 다음 또 논문을 또 준비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 에디터리직이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의 논문의 장점, 중요한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잘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아서 에디터의 눈에 잘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경우, 어떻게 하면 눈에 띌 만한 그런 논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처절한 원부님에 대한 노하우들을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박사님들은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신가요? 쓰시면 이 댓글로 알려주시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힘이 되는 응원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동바!